안녕하십니까. 매일 먹으면 피부나 20년 젊어진다는 인삼. 그 인삼이 그려진 그 넥타이를 메고 와서 인삼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 갑작스런 전력난으로 이 노타의 차례입니다. 아쉽습니다. 하지만 금년 여름에는 무척 덥다고 합니다. 이 더위 극복을 위해서는 삼계탕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의원 여러분, 삼계탕 많이 드시기를 적극 추천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금산군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김석권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시간을 허락해 주신 김기영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10만 도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의 바른 품성과 학력 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전찬환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사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체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 추부 IC 진출입로 안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면 전광판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부 IC는 약 6,800명의 추부 면민과 5만 금산 국민이 이용하는 중요한 고속도로 진출입로입니다. 그러나 많은 운전자 및 주민들로부터 진출입로가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아마 지사님께서도 다녀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진출입로는 17번 국도의 추부면 사무소에서 주부 톨게이트 방향으로 신호가 없어도 우회전이 가능한 차량과 주부 톨게이트를 나와 37번 국토의 금산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차량과 동선이 겹쳐서 항상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서 처음 추부 IC 진출입로를 이용한 분들께서는 무슨 이런 교차로가 있는가 하고 당황하는 말씀들 많이 하셨습니다. 예, 됐습니다. 꺼주시죠. 낮에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지만 밤이나 오천 시에는 더욱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만든 고속도로와 교차로가 부적절한 도로 설계로 인해 오히려 도민들의 안전을 위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이 문제에 대해 최초 개통 시점인 2006년도부터 민원이 제기되어 왔으나 한국도로공사, 국토관리청, 지자체 3개 기관이 서로 뒷짐만 지고 있어 죄 없는 도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청 차원에서 해당 지역의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사항은 있는지, 이와 관련한 실태 분석 및 도청에서 추진한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시어 수요자 측면에서 해결해 주실 계획은 없으신지 전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전찬환 교육감 권한대행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학교폭력 발생 증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등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학교에서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입니다. 충남교육청의 자료를 보면 학교폭력이 2010년에 비해 2012년엔 초등학교의 경우 8배, 중학교는 4배, 고등학교는 3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작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학교에서 일어난 폭력사고는 4.8%가 줄었으나 충남의 경우는 줄어가는 전국적인 흐름과는 반대로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더욱 우려되는 문제는 초등학교에서 학교 폭력 증가율이 높고 학교 폭력이 초등학교까지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심히 우려가 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2012년 자료를 보면 중학교 경우 학생 1명당 학교 폭력 발생 비율이 초등학교에 비해 약 12배, 고등학교에 비해 약 1.5배로 월등히 높습니다. 이후 조사 결과를 보면 인성교육 관련 상담 인력을 중학교로 증원해서 학교 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초중고 모두 일괄적으로 100명 이상 학교에 우선 배치한다는 기준은 나이와 학생들의 특성이 모두 다름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는 충남 공주 한 고등학교에서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못해 유서를 남기고 부모 곁을 떠난 학생까지도 있었듯이 현재의 충남교육청의 학교 폭력 발생 상황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고 교육청의 대처 능력에 대해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부교육감님은 학교 폭력 발생 건수가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원인 및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과 중학교 상담 인력 증원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 분야 두 번째 질의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인성만 가지고 살 수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행복은 성적 순위 아닐지 모르지만 성적에 따라 아이의 인생이 결정되고 있다는 저의 말에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실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요즘 전문성을 중시하여 춤, 노래, 뭐든 하나만 잘 하면 되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극히 소수에 해당되는 얘기일 뿐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앞으로 직업 및 진로를 위해 기초를 준비해야 하는 학력신장의 중요성에 대해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학력신장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3년간 충남지역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초등학교는 매년 시도교육청 순위가 5등에서 6등, 8등으로 하락하고 있고 중학교 경우는 3년간 계속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과목별로는 중학교 수학이 3년간 10등, 11등, 10등, 영어 과목은 13등, 8등, 8등으로 특히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순위가 아주 하위권은 아닙니다만 우리 아이들의 학력이 상위권에 있어야 우리 충남의 미래가 밝을 수 있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13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에 비해서 언어 영역은 4.1점, 수리가 영역은 4.5점, 수리나 영역은 4.3점, 외국어 영역은 5.3점이 높았으며 작년에 비해 더욱 공사립 간 격차가 전 연역에 걸쳐서 0.1에서 1.6점까지 더 벌어졌습니다. 또 모든 영역에서 사립학교가 상위 집단인 1, 2등급 비율이 높고 하위 집단인 8, 9등급 비율은 낮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도교육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한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교육감님은 충남의 학력 부진에 대한 원인 및 학력 신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과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간 학력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지사님과 부교육감님께 공통적으로 원전 가동 중단 등으로 인한 전력난 극복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전에 존경하는 조 의원님께서도 질의한 사항 중에서 말씀
한 부분은 제외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과 도지사님, 부교육감님은 지난 2011년 갑작스럽게 천안, 서산, 보령, 부여, 논산, 계룡에 걸친 블랙아웃 사태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그 위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작년 대전청사의 4월 사용 전력이 33만 2680kW였고 8월 사용 전력이 48만 4196kW로 여름에는 평소보다 약 1.5배 가까운 전력을 더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내포 신청사로 이사 오면서 4월 사용 전력은 85만 2440kW로 구청사에 비해서 약 2.5배 이상 전력을 더 소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여름에는 약 1.5배의 전력이 더 들어갈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전청사에 있을 때보다 더욱 에너지 절약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드린 말씀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일 안희정 지사님 의 전력난 극복 도민 담화문을 잘 보았습니다. 피크 시간대 전등 50% 소등, 냉방기 순환 가동, 냉방온도 28도 운영, 간소복 착용 등 좋은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남과는 환경이 좀 다른 서울시는 지역 실정에 맞게 7, 8월 지하철 운행을 12.5% 줄이고 피크타임 시간대 엘리베이터 사용을 절반을 줄이는 등 다양한 에너지 절약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도청과 교육청도 지역 실정에 맞고 특색 있는 에너지 절약 대책을 마련하여 일선 기관 및 학교에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에너지 시민 연대에 따르면 에어컨으로 실내 온도를 2도 낮추기 위해서는 약 14%의 에너지가 더 소모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에어컨과 선풍기를 같이 가동하면 실내 온도를 2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냉방 시 선풍기를 같이 쓰면 약 14%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에어컨 사용 시 창으로부터 직사광선을 카튼이나 블라인드로 막아줄 경우 냉방 효율이 약 15% 정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적용한다면 약 30%에 가까운 에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청남도 도내 730여 학교에서 앞에서 언급한 절약 방법을 활용한다면 여름철에만 341만 kW의 소비 전력 감소와 약 5억 5천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 학교 및 공공건물에 선풍기의 30배 전력을 소비하는 에어컨만 가동하고 미관만을 우선하여 커튼을 없애는 것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전력난 위기 극복을 위해서 냉방 시 선풍기 동시 가동과 커튼 및 브랜드 설치 등 에너지 절약 사업 추진을 필히 제안합니다. 도청 및 교육청뿐만 아니라 일선 현장까지 확대하여 심각한 전력난 극복을 위해서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전력난 극복을 위한 대책 및 특색 사업에 대해서 도청과 교육청의 입장에서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